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데드캠프 제가 C조가 이제 우리 본사에서 담당이죠. 그래서 C조 담당이 선영기 씨, 그 다음에 유일용 씨,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임상훈 씨, 요렇게 이 세 분의 올빼미가 이제 우리 본사의 담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A조나 B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가끔은 이렇게 한 팀별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치들한테 토스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치들도 이제 바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잡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하기가 좀 모시게 하다 이러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처음이죠. C조의 중간 평가를 먼저 하면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영기 올빼미님은 이제 지금 이틀째 훈련인데 검색 시간이 어떻게 볼까? 총 개수가 50개, 142분 동안 50개. 그래서 분당 스피드가 분당 0.35개네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물건에 한 30% 정도 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가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분당 0.35개니까 하나를 보는데 한 3분에서 4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처음 스파레주에 입소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수 단계일 때 나타나는 속도 수준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것이 일부 닦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며칠이든 몇 날이든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술이 자기 거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운전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를 막 따가지고 운전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실력의 표준이 이르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한두 달 쉬었다가 차를 몰면은 그렇게 생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운전을 한 2, 3년쯤 하다가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패턴이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해진 패턴을 가지고 한 1, 2년 운전을 안 해도 또는 다른 차를 몰더라도 긴장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기술이란 게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죽어라고 노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노력을 초창기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을 때 스파레주 단계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검색을 1회독을 한번 할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는 그런 시간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한 번, 두 번만 딱 해도요. 여러분들이 한 5회독, 10회독 한 수준까지는 집중도하고 몰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품질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품질을 높이는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스파레주를 나오신 분이 검색 스피드가 이렇다는 것은, 아마도 1회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어저께 미션이죠. 어저께 미션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1월 4일 오전 12시에 올리신 거네요. 1월 4일.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분당 0.6개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속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100개를 채우셨네요. 기왕장 옥션의 2페이지가 100개죠. 그래서 153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께서 2시간 반 정도 가까이를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셨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검색 시 느낀 점은 위치들이 어제보다 눈에 익었다. 맞습니다. 위치를 익히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분명히 아는 노래지만은 가사를 모를 경우에는 흥얼거리기가 힘들고 가사를 모르면 왠지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이트를 보고 이해도를 높일 때는 첫 번째는 뭐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글씨가 어디 부위에 있다라는 것을 암기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이해독의 기본이죠, 기본. 자, 그래서 1.5시간은 집중이 잘 되는데 2시간쯤 되니까 흐트러진다. 네. 2시간쯤 돼서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보십시오. 2시간이 넘어서 유지가 되면 돈 1,000,000원 준다 그러면 아마 2시간은커녕 5시간씩 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어떤 상을 걸어놓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본인에게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2시간이 돼도 안 흐트러지면은 내일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를 몇만 원짜리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포상을 걸어보세요. 이제 너무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일반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검색 속도는 어제보다 빨라졌다. 네, 맞습니다. 자, 5번 검색 시 궁금한 점 2017 타경 8539에서 건물과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가 각각 서로 다를 경우에 임차인은 어느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기는가요? 네, 임차인은 건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파레주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데서는 경매를 10년 하고 7년 해도 상가나 다가구나 단독을 이렇게 겁내야 하는데 우리 스파레주생들은 특기가 경매 생초보고 오늘 처음으로 경매를 만났어도 도무지 겁이 없이 덤빈다는 거죠. 그냥 막 겁이 없이 덤비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담력이 키워지고 시세조사의 능력과 어떤 경매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경매의 핵심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시세조사하고 권리분석 요 두 가지 오류 외에는 특별한 어떤 분석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물건을 가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경매를 잘못 배우면은 나이가 이제 10년씩 되고 15년씩 돼도 물건을 갖다가 자기 가립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걸 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검색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별로 없던데요라고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죠. 그래서 통상 물건이 별로 없던데요 그러면 거의 다 무능한 거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물건이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시골의 농촌 총각이 결혼할 여자가 없던데요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근데 능력 있고 잘생겨 보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자기가 시골 총각들이 통상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도 마찬가지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물건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나옵니다. 물건이 알아서 줄을 서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물 기준으로 말소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왜 토지 기준이 아닙니까? 예, 토지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물에 거주하는 거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건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루에 한 개인데 한 번에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셨네요. 자, 건물과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가 각각 서로 다를 경우에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 건물과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가 서로 각각 다르든지 말든지 낙찰 금액이 형성이 될 거고 그 낙찰 금액에서 배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문제가 안 되죠. 자, 가로 열고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낙찰 금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분배해서 배당을 합니까?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나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 전세권의 토지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죠. 오로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건물이 낙찰이 1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전세권을 걸었는데 건물에만 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토지하고 건물 가격의 비율이 5대5 관계다 그러면 1억에 낙찰받았을 때 5천만 원이 1억에 낙찰받았을 때 5천만 원이 건물 가격이고 5천만 원이 토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물의 전세권을 건 사람은 건물의 그 배당 금액인
비율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은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에는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네, 그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검색 속도가 이제 그 60%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분당 한 개는 나와야 그 다음에 조사 포인트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유명한 유일용 올빼미님이죠. 올빼미 유일용은 81분 분당 1분의 60%네요. 0.6개. 그 다음에 오늘 하신 것은 총 100개를 검색하는데 110분이 걸렸고요. 분당 0.9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늘은 거죠. 희롱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훈련을 정말 많이 한 케이스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케이스고 투자한 성과도 상당히 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 해드렸지만은 그 경매를 투자로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경매를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 이유는 어떤 큰 단독 상가, 독립형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란다 습관이 붙었어요. 예를 들면 희룡 씨가 하나의 작은 상가를 그 한 칸을 받았다면은 어떤 전체에 대한 어떤 조감을 하는 어떤 컨셉이 약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큰 단독주택을 하나 샀을 때 그 단독주택을 직접 인테리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잡고 이리저리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생체 실험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독약을 주입해 보기도 하고 세균을 번식시켜 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그 인체 실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후에 일본에게 핵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일본을 패전국으로 넘어가면서 일본한테 받은 게 731 부대의 생체 실험 기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이 그 1.4.5태 때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그곳에 폭탄을 터뜨릴 때 융단 폭격을 하면서 세균을 실험하려고 했었다라는 극비 문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 경매쟁이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100%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가 맞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공은 당연한 거고 대신 그 성공을 이왕이면 하면서 조금 독특한 경험적으로 나를 몰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지식의 축적은 어디서 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는 도로로만 다녀봤지 새길로는 절대 안 다녀봤다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름길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새로 난 길에 대해서 공포증을 겪게 되죠. 그러나 제가 늘 말을 하지만 바퀴는 둥글고 기름만 있으면 차는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도 반드시 길이 있겠지라고 저는 운전을 초창기에 배울 때에도 여러 가지 갈래길을 다니기도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군산에 가는데 새벽에 한번 갔을 때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이게 길인가 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집들이 잘 안 보이는데 비상등을 켜고 하이빔 쏘면서 찔끔찔끔 걸어갔더니 갔는데 뭔 산속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니까 차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내 운전석 뒤에가 귀신이 앉아 있어가지고 룸미러를 봐가지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다 잡고 어쩌저쩌 해서 이제 제 길을 찾아 나왔는데요. 어떤 실험 정신이 분명히 있으면 이 같은 경매를 보더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매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실험 정신까지 갖추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로 들리지만은 실제로 더 고수가 되려면 실험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4번 집중이 흐트러지고 내용이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이제 희룡 씨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옆에서 애가 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육아에 전념하잖아요. 아마도 전화를 해보면 항상 그 애기가 우는 소리 들리잖아. 그래서 아마도 그런 집중이 있겠다 싶어요. 아니면 애기를 재워놓고 110분을 투자하신 건가요?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안 돼요. 집중은 아마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스파레주 강의할 때 경운기처럼 시동을 오래 걸어야 되는 거가 바로 집중이 흐트러지고 내용이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느낌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바로 시동이 걸려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훈련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번. 검색 시 궁금한 점. 2016 타경의 28395의 이제 농지죠. 농지. 권리 종류가 같은 두 가지 선순위 중 왜 하나는 인수가 하나는 소멸로 구분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이 사건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그 PDF 파일 같은 거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사인은 그려가면서 하는 그 스크린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필요한데요. 어차피 또 사건을 클릭해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굳이 PDF 파일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 타경의 28395 조회를 해볼게요. 2016에 28395 가평에 있는 농지입니다. 물건 번호 1번. 자, 가평군 상면 봉수리에 있는 거죠. 자, 8억 7천인데 4억이 되어 있네요. 요런 거 키광장 물건 해설에서도 제가 다시 해서 업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그 물건 키광장 물건 해설을 내가 돈을 받는 걸로 유료 강의로 해놨을 것인데, 자, 요게 보면은 등기를 한번 볼게요. 등기. 갑구의 2번에 김의선 씨라는 권리자가 있고 갑구의 3번에 강문식 씨라는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 권리자는 둘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핵심은 그 아래 갑구 4번에 2016년에 강제 경매를 친 김의선 씨가 있다 이거죠. 응? 김의선 씨가 강제 경매를 쳤다. 강제 경매를. 그러면서 청구 금액이 5억 1,900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 김의선 씨가 친 2016년 2월에 한 가등기가 있고 매매 예약을 했는데 이 물건의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거 등기까지 좀 열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우선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은,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날에는, 그러니까 2월 29일 날 김의선 씨가 소유권 가등기를 했고 3월 28일 한 달 있다가는 강문식 씨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랬났는데 그 11월 달에 작년 2016년 11월에 강제 경매를 친 거죠. 김의선 씨가. 청구 금액이 5억 1,9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랬는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이 물건의 키왕장 옥션에 보니 갑구 2번에 있는 김의선 씨 거는 인수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강문식 씨는 소멸이라고 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선순위에 있는데 왜 누구는 인수고 누구는 소멸이냐라고 묻는 거죠. 같은 가등기인데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는 당연히 인수, 아래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주의사항에 볼까요? 주의사항. 매각 허가에 의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돼가지고 갑구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2017년 8월에 가등기권자 강문식은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주의사항이지 이거는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겠죠. 참 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켜보시면요.
어디 있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요, 그 당구장 표시해 놓잖아요. 그 아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이게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거 해놓고 각구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소멸 안 된다라고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게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떠나서 소멸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가 갑구 3번에 있는 강문식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권이 왜 소멸되느냐, 이건 선순위인데 라고 이제 궁금할 만하죠. 자, 소유권 가등기라는 것은, 책상이 흔들리죠. 가등기라는 것은 뜻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등기도 그 형식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어떤 매매 이야기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요거의 법적 성질이 돈을 빌려주고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면은 통상적으로 개인적이든 법인이든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가등기를 설정할 때 이 가등기는 순수한 매매 계약으로 볼 것입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그죠? 자, 은행처럼 돈을 빌려줬지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가등기를 설정했기 때문에 뚜껑은, 표피는 가등기를 썼어도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대출인 거지. 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대출인 경우는 담보 가등기성이 있어서 담보 가등기는 소멸시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지? 강문식 갑구 3번에 있는 강문식은 매매 예약을 했죠. 매매 예약을 했어요. 근데 왜 1분의 16이야? 요거는 어떻게 됐는지 등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강문식 씨는 그 밑에 보면은 가등기권자 강문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즉 만약에 그 집을 사고 팔아서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은 배당 요구를 할 권리가 있을까요? 채권자가 아닌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뜻은 돈을 빌려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근저당으로 인식을 해서 강문식은 취소됩니다. 바로 위에 있네. 매각물건 명세서상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6년 3월 28일인데 담보가등기 요거는 담보가등기라고 써있고 콤마 2016년 11월 1일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28일 거는 가로 열고 담보 가로 닫고 가등기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또 1분의 16이 아니고 16분의 1지분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를 오타를 적은 거네요. 오타를. 그죠? 오타 같습니다. 16/1은 1분의 16이지만 실제로는 1/16이 돼야만 16분의 1이죠. 요거는 오타 같습니다. 자, 경매 그 물건을 제공하는, 저희도 이제 제공을 받는 입장이지만은 통상적으로 다른 타 사이트들도 제가 봤지만은 어떤 경우는 막 황당할 정도로 권리 분석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가등기하고 가등기의 법적 성질이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이전 가등기냐의 차이를 인지하는 거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추정을 해볼 건데 2016년 2월 29일에 있는 김우선 씨 같은 경우도 2분의 1의 매매 예약자고 가등기권자고, 더더군다나 김우선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이 배당 요구를 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도 소멸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19금액이 5억씩이나 돼요. 그래 놓고서는 그 김우선이가 그 뒤에 11월에는 3,700만 원을 또 가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압류라는 것이 이제 등기를 아직 안 봤지만 이 3,700이 계약금인지 정말로 매매 계약금을 띄게 되니까 가압류를 한 건지, 그렇다면 위에 있는 청구 금액인 5억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요거는 조금 더 뒤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법원의 기록 자체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볼 것도 없이 소멸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물건은 어차피 투자 가치는 나중에 이제 보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멸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의혹은 가져갈 만한 것이 가압류가 붙은 거 보면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강제경매를 친 사람도 김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돈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임상훈 올빼미 임상훈 올빼미는 분당 스피드가 0.85개. 예. 그때 그 상훈 씨가 보면은 키광장 처음 생길 때 갑자기 저보고 뭐 이게 버그가 났다면서 자기 컴퓨터에 녹색으로 화면이 쫙쫙 뜨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스파레주에 있었는데, 스파레주에서 제 노트북을 보고 또 다른 어떤 직원의 노트북을 봐도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정보를 만들어준 업체에 문의했던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옥션 사이트를 만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반딱반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버그가 아니고 어도비 플래시 있죠. 어도비 플래시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의 브라우저들이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래시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크롬에서도 2020년인가 언제부터인가는 그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그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설정만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엄청 시끄럽네 이 자리가. 막 동네방네 막 앞뒤에 뭐 1층에서 막 셔터 내리고 막 그러네요. 자, C조의 임상훈 올빼미 검색 속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저께 올려준 거, 오늘 올린 거, 오직 스피드만을 위한 뭘 받는지 모를 정도 검색이었다. 분당 1.1개 이르니까 그렇게 되죠. 자, 총 84분 투자해서 93개를 읽었네요. 93개를. 오직 스피드만을 위한 뭘 받는지 모를 정도 검색이었다.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다. 네, 정신 빨리 차리세요. 자, 검색지 궁금한 거. 첨부된 물건의 지상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개사, 창고, 사무실, 간이 식당은 매각이 제외다. 그러면 낙찰 이후에 지상권이 성립하는 건가요? 확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네, 지상권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지상권은 제가 지금 60개 동영상을 무료로 개방한 거 알고 계시죠? 30개는 유튜브에도 개방해 놨고, 또 30개는 우리 옥션에 모든 회원 무료 영상에 30개를 또 오픈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키왕장 옥션에 5일 체험권을 이용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회원 무료 영상을 보시면 되고, 연간에 오신 분들은 나머지 30개를 무료로 또 공개해 놨고요. 그 중에 아마 지상권하고 유치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놓은 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머리가 올백이고 막 그랬던데, 그때가 오히려 35인가 찍은 건데도 그렇게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놨죠. 지상권이라고 있는 것은 지상권이 아닌 걸 깨가지고 한다라고 투자하는 방식은 모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험을. 경매 투자를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무슨 뭐 우주선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버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계사 창고 사무실 간이식당은 매각 제외라고 하면은 아 요거는 지상권이 있겠군, 아이고 차라리 지상권을 좀 주장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입찰하시면 된다. 이유는 지료를 청구하면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제 추측은 임차인이 별도 신축하여 사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임차인이 별도로 신축했든 말았든 그거를 물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석할 수는 있으나 그리고 분석하고 누구를 상대로 대화를 할 것인지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더 큰 그림에서는 지상권이 있다라고 보고 그럼 누가 됐든지 간에 한번 걸려라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 조사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지상권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조의 노용찬 올빼미 거를 이제 제가 좀 받았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최근에 좀 방송을 어저께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한 16개를 그냥 찍어버렸어요. 한 자리에서. 그랬더니 막 죽겠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목도 좀 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그 강의하는 거랑 이 유튜브로 이렇게 찍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어떤 사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유튜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그거를 이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찬 씨는 76분 동안 검색을 해서 100개를 했네요. 분당 스피드는 분당 32개를 했다고? 1.32개네요. 1.32개. 이야, 빠르네요. 자, 검색 시 느낀 점, 데드캠프 전에 일회독 할 때도 느꼈지만 일회독은 정말이지 인내와 끈기 그 자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답 이면을 하나하나 보고 열거하면서 지나가는 고통. 나도 언젠간 협회장님처럼 일순간에 공경면 물건 전체를 일회독 해버릴 수 있는 그날만 생각하며 지금도 클릭. 아주 바람직한 올빼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연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끔. 일회독은 정말이지 인내 끈기라고 하시죠? 저도 보통 그 처음에 일회독을 할 때 지금 정도 시간에 점점 준비를 해서 보통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 반까지 자리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1.5시간까지는 그러니까 1시간 반까지는 집중이 되는데 이제 2시간 되면 흔들린다라고 하시죠. 6시간이든 5시간이든 꼼짝도 안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이 그 이상이 될 때 그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다른 거가 보입니다. 다른 거가. 한 끗 차이. 자, 검색 시 궁금한 점은 이런 물건은 어떤 시나리오를 써 볼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 물건은 사건 번호가 자, 2017 타경의 4160 사건이네요. 여러분들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꽤 큰 건물이네요. 건물은 150평이고 토지가 95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감정가가 7억 1000인데 그 최저가가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6억에 낙찰이 됐네요. 6억에 한 명 김영철 이렇게 돼 있네요. 7억 얼마인데 그렇게 돼 있네요. 본건 건물은 좋은 건축 본 건물은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물 대장이 부존재한다라고 쓰여 있는 사건이고요. 건물은 기준 시점 현재 등기만 되어 있고 건축 중 중단되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계략적인 건축 진행 상황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내부 인테리어는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선 그 지금은 검색 훈련에 집중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물건을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다.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질문하신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언뜻 집단만 다가구 건물인데요. 사용 승인도 안 받은 상태인데 경락 대출만 뭐 예를 들면 완성된 물건처럼 한 80% 나와준다면 80% 절대 안 나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50%, 물론 이제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에서 최근에 보면 70, 80까지 받는 경우를 불과 몇 달 전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2018년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은행은 돈놀이를 하는 곳이죠. 지금 최근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대출 비중이 매월 나가는 비중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금리 기조로 바꾸던 시절만큼 대출량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DSR이 이제 작용되기 시작하면 대출 비율이 더 준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대출 비율이 줄면 이금융권들은 손님이 줄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 등기든 뭐든 어떤 사업자든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대출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80%를 나와준다면 이런 표현은 안 나올 건데 뭐하러 가상을 합니까? 응? 나한테 알라딘의 요술램프만 있다면 여기가 똑같은 거지. 응? 영찬씨 이런데 힘 빼지 마요. 경매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가 뭐냐면 경매를 권리 분석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상상력이 완전 그냥 기계망측해요. 잘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말 진지하고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잘 안 나와.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냐 길 가다가 대한민국 5천만 이 산천을 다 뒤져도 길 가다가 대로변에서 호랑이를 만날 확률은 0.1%도 안 되죠.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 권리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가상은 필요 없습니다. 자, 낙찰받아서 기존 또는 신규 업체에게 외관 인테리어를 마무리 짓고 분양을 하거나 세를 내는 통상 개발업자가 하는 시나리오가 될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물의 시나리오는 그것이 최상이다. 결국은 완공시키는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계와 그대로 했는지 약간의 위반 건축물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이런 건물에는 지금 보면은 유치권 신고를 아무도 안 했나요? 그죠? 보통 이렇게 집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권 신고가 들러붙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캡처한 장면에는 아래에 대한 거가 없고 그것까지 분석하면은 이게 이제 한 물건만 한 3, 40분씩 되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킹왕짱 물건에서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에 한 10분 정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8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좋습니다만 시도도 좋아요. 그죠? 하지만 80%가 나와준다면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를 시나리오의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실력이 늘지 않죠. 안 될 경우를 전제해서 진행을 하는 게 실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경락 외에 자기 자본금 혹은 일반 대출이 필요할 듯. 예, 이런 분석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38분 58초, 9초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내기 전에 전체 문자를 한번 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우리 어떤 바라는 게 있는지를 제가 인터뷰를 한 두 분에게 했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점점 하드한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중간 정도의 우리 이제 호프 타임을 갖든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수 또 질문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또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